자, 갑시다. 자, 47번. 이거 지난번에 설명 못했던 거. 대소비교. 그때 내가 어떻게 비교하라 그랬어? 이런 거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랑 루트 4랑 루트 5랑 비교하면은 얘가 큰 거 당연히 알잖아. 그건 왜 그렇다? 얘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야. 그치? 그러면 47번 그때 질문 누구였지? 47번도 마찬가지야. 각각이 전부 다 거듭 제곱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대소 비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지금,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 요게 루트도 있고 세제곱근도 있으면 뭐 해주면 돼? 하나로 합쳐주면 되겠네. 어떻게? 제곱근 안에 있는 2를 세제곱근 안으로 집어넣고 싶어. 루트는 무시하고 봐봐. 2를 세제곱근 안에 넣는 방법이 뭐야? 2의 3승 8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밖에 루트가 또 있다 생각하면 결국 이거는 6제곱근 안에 24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B도 맞춰주면 돼. 3이 루트 안에 들어가려면 제곱 9로 들어가면 되지. 18. C는 2가 루트 안에 들어가려면 4로 들어가면 되죠. 12. 제일 큰 거는 A고 제일 작은 거는 C네. 답은 C바. 이렇게 되겠네요. 됐냐? 됐죠? 5번. 그 다음 57번. 깜짝이야. 떨어. 뭐야? 깜짝이야. 이거 어디 갔어? 자, 1위원이 양수 A에 대하여 P, Q, R 세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R이 아니네. P와 Q에 대해서. 그때 저거를 만족시키는. 자, 뭐야?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P라는 녀석은 Q에 몇 승이에요? 2분의 1승이에요. 근데 P가 뭐예요? 전부 다 밑을 A로 하는 지수꼴로 나와 있어요. 그 지수끼리 뭐 할게요? 더할게요. 2분의 1과 3분의 1과 4분의 1. 그럼 Q는요? Q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밑을 A로 하면서 지수꼴로 고쳐주면 안쪽에서부터 출발하면은 2분의 K가 있어요. 거기다가 A를 곱했으니까 2를 더한 거고요. 거기다가 루트를 씌웠으니까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한번 A를 곱했으니까 지수의 2를 또 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 몇 배? 몇 승? 2분의 1승을 또 취해주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지. 그 둘이 뭐하다? 같다. 됐죠? 그럼 지수끼리 비교하면 끝. 넘어가도 되겠죠? 네, 가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157번. 157번.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차원아,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다른 말로 밑과 진수의 조건. 그죠? 기억 안 나? 이름은? 차원아, 너요. 기억나? 안 나? 밑과 진수의 조건. 그냥 밑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진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맞죠? 자, 그럼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이래. 그럼 뭐야? 일단 밑에 있는 누구? A-E는 양수여야 하며 A-E는 1이 아니어야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중요하지. 진수. 진수도 일단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된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이래.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하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 그럼 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어떻게 불러 배웠어? 원래는 함수로 슉슉 만들어서 x축과 안 만나게 한다. 어쨌든 판별식으로 하게 된다고. 수학하에서는 내가 이거 그래프 그려야 돼 라는 말을 계속하지만 수하 넘어가고 수1까지 온 상황에서는 보통 판별식으로 바로 가라고 하겠죠.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 0. 근데 이걸 만족하는 a들 중에서 뭐보다는 커야 돼? 2보다는 커야 돼.
뭐야, 있냐? 없는데? 나 뭐 잘못 썼니? 일단 이거 좀 마무리 짓자. A는 뭐야? 3은 아니야. 맞지? 이거. 아, B였구나. 8A다, 그치? 8A. 그래서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 A들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A. 뭐뭐 나와? 4, 5, 6, 7. 됐죠? 답을 다 더하면 얼마? 22. 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170번 갈게요. 왜 이렇게 덥지? 나만 덥나? 가도 돼? 네. 자, 170번 가보자. 이번에도 역시 비슷비슷합니다. 자, 너무 글씨가 작아서 조금 확대 좀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봐. 자, 가보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로그 5 더하기 로그 5. 밑이 5인 로그 2개 더 하고 있다, 그치? 그럼 이 녀석만 먼저 바라보면 진수끼리 뭐하셈? 곱해주셈. 그런데 그게 5의 지수로 들어가 있거든. 이거 밑변의 공식에서 5와 12에 자리 바꿔도 된다고 배웠죠. 네, 그래서 이거는 12의 1승으로 바뀝니다. 맞죠? 로그 5의 5. 그 다음에 분모. 뭐야? 와우. 이거 둘이 잘 보이냐, 이거? 이거 둘이 먼저 해보자. 밑이 3인 로그 2개를 더했어. 이번에도 뭐 하자? 진수끼리 곱하자.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로그 3의 8. 그리고 옆에 로그 2의 9. 맞지? 자, 그때 로그 3의 8은 8이 2의 3승이기 때문에 3 곱하기 로그 3의 2가 돼. 로그 2의 9는 9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로그 2의 3이 돼. 보이냐? 밑과 진수가 바뀐 로그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어서 약분이 가능합니다. 6이 되죠. 6이 2의 지수로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럼 뭐야? 64분의 12. 답은 4로 약분할까? 뭐라고? 뭐가요? 제곱이야? 아, 제곱이 있었군. 그러네, 땡큐. 얘 제곱이래. 제곱해야 된다, 그치? 그러면 위가 144야? 약분 너희들이 하세요. 알았죠? 16으로 약분 되겠지? 9? 이렇게. 됐니?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174번. 지워도 되죠? 자, 이것도 역시 이번에는 로그 2의 3이 A로 표현된대.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식을 말이 안 나와. 어떻게든 밑이 2인 로그의 값으로 바꿔볼 때 진수는 알아서 3에 대한 얘기로 많이 만들어질 거야. 어쨌든 뭐 하자? 밑을 바꿔주세요라는 문제 아닐까? 그지? 그럼 일단 요거 이 상태로 먼저 정리 좀 하고 마지막에 바꿀게. 위치 3인 로그입니다. 진수가 뭐예요? 6에 2분의 1승에 1 더한 다음에 다시 2분의 1승. 얼마야? 4분의 3승. 그럼 그 4분의 3이라는 지수는 어디로? 앞으로 뽑아내버리고 나서 이제 여길 6으로 가자. 맞죠? 두 번째. 얘는요, 로그 6에 똑같이 루트에 곱하고 루트를 또 씌웠으니까 4분의 3이겠지. 얘도 똑같이 가자. 4분의 3으로 묶어. 그리고 얘는 3이 될 거야. 되었니? 자, 그럼 이제 얘들 뭐 하자? 밑을 3으로 싹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응? 3이 아니지. 2로. 됐음? 그럼 얘는 로그 2의 3. 문제는 로그 2의 6. 로그 2의 6은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2. 마이너스. 얘는 로그 2의 6. 로그 2의 6은 방금 쟤랑 똑같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 됐지? 그럼 이제 싹 다 A 바꾸고 통분점 해주면 답이겠지. 알았죠? 마지막 답은 생략. 다음 176번. 자, 요 문제. 이거 내가 전에 75번이나 6번, 7번 중에 뭐 좀 푼 거 있지 않아? 하나도 안 풀었었어. 자, 거기 들어봐요. 형원아, 너는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어떻게 풀었어?
도 풀고 로그로. 도 풀고라고 하지 않았어? 둘 다 풀어봐. 근데 잠깐만 초점 좀 보자. 두 가지 풀이가 나오죠, 이 문제. 이 문제 우리 지수에서 만났던 문제입니다. 맞죠? 지수에서 만났고 그때 풀이가 있어. 그 풀이를 갖다 버릴 필요는 없지, 당연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지수로도 풀어보고 로그로도 풀어볼 문제입니다. 왜? 당연히 해보면은 지수가 편해. 그걸 겪어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가 진짜 목적이냐면 이거를 쫙 풀어보면은 어떻거든? 지수가 훨씬 쉽다는 걸 알게 되거든. 알았죠? 잠깐만. 그 말을 방금 내가 한 것 같은데. 지수가 쉬워. 그래서 지수 풀이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 근데 왜 굳이 로그를 연습하라고 해? 서술형이잖아. 서술형이라는 게 있잖아. 지수 법칙을 쓰세요랑 로그를 이용하시오랑 방법을 정해버리면 그 방법을 무조건 써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연습하라는 거야. 첫 번째 지수를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수 풀이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수에 들어가 있는 x, y들을 더하기 빼기로 만나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로그 없이는 이 녀석 x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에서는 어떻게 풀었었어? 지수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밑을 같게 해줘야 되고 밑을 같게 줄 수 있는 재료는 반대편에 있다 그랬지. 그래서 108의 x승이 27인데 양면을 x승으로 나누면서 27을 3의 3승으로 바꿔주면 x분의 3승이 돼요. 마찬가지로 옆에 것도 바꿔주면은 y분의 4승이 되거든. 그래서 지수끼리 빼고 싶으니까 둘이 뭐 하면 돼? 나누면 돼. 그럼 좌변은 108 나누기 4니까 27이 되는 거고 우변은 3의 지수꼴. 그때 이 지수가 뭐가 된다? 3이 된다. 해서 답은 3 하면 끝나. 이게 훨씬 쉬워. 근데 로그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할 수 있어? 아까는 표현 못한다 라고 했던 그 지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그게 로그의 풀입니다. x가 뭔데요? 로그의 108의 27. y는요? 로그의 4의 81.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분의 3, y분의 4를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x를 표현을 하고 싶어. 근데 x에 역수로 들어가니까 밑과 진수 자리 바꿔서 넣어버리면 되겠지. 로그의 27의 108. 근데 27이 뭐야? 3의 3승. 그래서 3의 지수 3을 역수로 뽑아냅니다. 앞에 있는 3과 약분하면 되겠죠. 두 번째 y도 마찬가지야. y도 얘 역수를 집어넣으면 돼. y의 역수니까. 그럼 뭐야? 로그의 3의 4승의 4. 근데 3의 4승? 4는 앞에 역수로 빠져나오면 약분되죠. 그럼 이제 둘이 계산을 해봐. 뭐야? 로그 3 안에서 진수끼리 나눠주면은 27이 되고 답은 3 나와요. 이게 로그를 이용한 풀입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죠? 오케이? 그래서 보통 로그를 이용하라는 식으로도 많이 내시기는 합니다. 일부러. 지수로만 애들이 따라가거든, 자꾸. 193번 가볼게요. 이거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 가지 문제 푸세요. 두 가지? 한 유형 푸세요라고 했던 게 바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은 상용 로그이긴 합니다. 밑이 생략됐으니까. 근데 상용 로그의 활용 문제 오늘 좀 할 거거든.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 녀석을 이용하기 전 단계요. 알았죠? 자,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을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답은 두 가지로 나누지 않나? 모르겠네. 자, 간다.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로그 x라는 거는 하나의 실수를 나타냅니다. 맞죠? 실수는 항상 내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그래서 상로그에 활용하면 이렇게 표현 잘 안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제대로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로그 x의 범위가 어떤 범위에 있다? 로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1점이다. 즉 정수 부분은 1 된다. 맞죠? 그러고 나서 1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을 해봐. 됐음? 근데 로그 루트 x는 다르게 표현을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x입니다. 맞죠? 그래서 해봐. 뭐예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알파예요. 여기서 소수 부분이 뭘까? 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지. 그렇기 때문에 2분의 알파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든. 맞죠? 아, 하나네, 답은.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 더한 얘 자체가 어느 범위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겠네. 이거 자체가 그냥 소수 부분이네. 끝. 정수 부분 사라지고 소수 부분만 남습니다. 하고 끝. 되었을까? 나 왜 답이 아닌 것 같지? 일단 맞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사윤씨? 향 됐음? 응. 대답이 애매한데. 오늘 거 난리 날 텐데. 아, 근데 내가 풀이를 잘못했다. 194번 풀어야 되는데 왜 193번 풀어였냐? 아, 3번이 질문이었어? 난 또 46인 줄. 4는 아니지? 됐죠? 마지막 196번 갈 건데요. 얘는 오늘 내용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자, 풀이 여기까지.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1시 시작했지? 2, 30분 지난 거지? 자, 간다. 상용 로그의 그 의미, 명칭이 뭔 뜻이야? 상용 로그가? 무슨 뜻이야? 상, 용, 상용. 상용이 뭐야, 상용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지. 맞죠? 실생활에 사용됩니다. 물론, 일반인이라는 건 좀 이상한데,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나? 로그를 직접 계산을 통해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평소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상용 로그가 일단 한 3주 전, 4주 전 세종에도 이제 지진 났었지. 지진의 진도를 표현할 때 나오는 그 녀석들도 상용 로그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 같은 데 가봤냐? 옆에 벽에 보면은 현재 공사장의 뭐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 수치를 입으로 나타내는 그런 공사장들도 있어. 대기업 같은 데들은. 그런 데서 보통 사용합니다. 데시벨. 자, 지진 한번 생각해봐. 우리 그때 여기 세종에 나타났던 지진, 그 진도 세기가 얼마 정도였어? 기억나? 한 3점 몇? 2점 몇인가 3점 몇? 3점 몇을 알고 있거든. 3점 몇이었어. 느끼는 정도는. 지금 진동 없는 상태가 0이라 치면 3.0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 움직이면은 느끼지 못하는 정도? 굉장히 약한 상태야. 근데 그게 0에서 3으로 왔는데 3에서 6으로 가는 순간 어때요?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요. 7이 그런가? 6은 뭐 천장에 얹어놓은 물건들이 다 떨어지고 난리 난대요. 5는 사람이 걸어가기 힘들대. 4는 건물의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 이 정도가 다야. 어때? 굉장히 지진의 세기라고 했지. 굉장히 큰 거를 고작 6으로 표현을 해놓고 굉장히 작은 건 또 3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진의 세기를 상용화 해놓은 거야. 왜냐면 무너지는 정도를 예를 들어서 10으로 해놓고 우리가 1차 함수처럼 그냥 비례하게 그 지진의 세기를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정도는 0점 몇? 그러면 사람들이 와닿지 않아. 그치? 그래서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좀 뭔가 다른 계산 방법을 이용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지진이에요. 상으로 해요. 두 번째, 소리 세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교실에서 너희들이 친구들끼리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 치자. 그게 소리 소음이 어느 정도게? 일반적인 대화 한 40. 강의실에서 내가 소리치면서 지금 말하는 이 정도 50. 근데 공사장을 가면은 70. 공항의 비행기 소리 엔진 바로 앞에서 듣는 소리가 100이 조금 넘는데 110 정도인가 된대. 그것도 마찬가지지. 엄청나게 커졌는데 고작 100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처음에 아주 미묘한 차이를 좀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지만 좀 작게 표현을 해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상용 로그예요. 오케이?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된다를 떠나서 너희들이 이제 혹시 공대를 가거나 물리학과, 화학과를 가서 실험을 한다 치자. 이과 사람들. 실험을 할 때 너희들이 실제로 만나는 것도 상용 로그가 있냐? 많이 있어. 왜냐면 특히 기계, 건축 또는 생명공학, 화학공학 쪽으로 가보면은 실제로 상용 로그를 좀 쓸 겁니다. 물론 너희들이 상용 로그를 계산을 하진 않아, 수계산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사용록을 이용하게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물론 뭐 사용록을 진짜 쓴다는 건 아니고 일단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잘 봐. 기계공학이나 건축공학에서 쓰는 단위들은 굉장히 커요. 그죠? 굉장히 큰 수치를 사용하지. 예를 들어서 건물의 무게, 기계가 나도 최대한 낼 수 있는 힘 이런 거 엄청 클 거 아니야. 나노, 생명 쪽은 겁나게 작은 세포 같은 거 다루겠지. 자,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상용 로그를 하기 전에 너희들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녀석 하나 설명 좀 할게요. 유효 숫자 표현법이 있대. 자, 이게 바로 고등학교에서는 안 하지만 공대를 가면은 배우게 되는 숫자에 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자, 너희들이 오늘 배우는 상용 로그는 유효 숫자 표현법으로 따라가면 편하며 또 다른 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것도 상용 로그야. 상용 로그도 또 다른 표현 방법이야. 아직까지는 그냥 큰 그림만 얘기하지. 아직 상용 로그가 그래서 뭔지 설명 안 했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 알았죠? 자, 유효 숫자 표현법이 도대체 뭐냐면 굉장히 큰 수나 굉장히 작은 수를 나타내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적당하게 큰 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한 5자리 정도만 가볼까? 23,400이라는 수가 있대. 또 234라는 수가 있대. 좀 작아져 볼까? 0.234라는 수가 있대. 0.000234라는 수가 있대. 자, 이 수들에 대해서 유효숫자 표현법을 써보도록 하자. 유효숫자 표현법이 바로 뭐냐면 잘 봐. 너희들이 규칙을 찾아봐. 어떻게 표현하는지. 공대 오빠가 알려줄게. 웃은 사람 나와. 나와. 허허. 2.34 곱하기 10의 4승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드립이 그거였어. 나 무슨 과야? 무슨 학교야? 공대요 하면 그치. 내가 공대 오빠다 그치. 이렇게 하려 했는데 오빠는 차마 못했는데 했다. 방금 용기를 가져갔어. 자, 그래서 뭐야? 얘는 2.34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얘는 2.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자, 이게 바로 각 수들을 유효 숫자 표현법으로 나타내 본 겁니다. 뭔지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존내 큰 수가 있어. 또 존내 큰 수가 있어. 자, 한 이 정도로만 나타내 봤어. 이 정도로 나타내고 나서 뭐가 크니? 라고 나타냈을 때 한눈에 알아보기는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왜? 일단 수 자체가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를 나타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유효 숫자 표현법으로 나타내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근사치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지. 이런 식으로. 그게 유효 숫자 표현법이야. 큰 수를 나타내면서 대소 비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원래 이거에 나와 있으면 이걸로 비교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나타내요? 공대에서는 계속해서 큰 단위나 큰 수, 작은 수를 다루기 때문에 아싸리 데이터를 뽑을 때 그냥 이렇게 뽑아버린다 이 얘기야. 그러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해지거든.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 수가 커지면 당연히 그 수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치? 또 얘가 크기에 따라서 그 수의 크기 자체를 먼저 가늠을 할 수 있네. 아무리 얘가 1.2고 얘가 5.7이라고 해도 얘가 10의 4승이고 얘가 10의 3승이면 당연히 얘가 큰 수지. 를 한눈에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십진수로 쫙 나타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수가 굉장히 커져 있으면 위에서부터 0 몇 개야? 막 세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은행 같은 통계 같은 금액을 다루는 곳에서는 보통 콤마를 찍어 놓지. 한눈에 알아보려고. 그치? 큰 수.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죠? 화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힘이나 이런 걸 나타낼 때는 숫자 3개마다 콤마를 찍어 놓지 않고 아예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상용로가 아니라 유효 숫자 표현법은 뭐다? 이 수의 대소 비교. 우리는 그냥 대소 비교 하나만 예를 들자. 원래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대소 비교를 하기에 용이한 게 바로 유효주자 표현법이야. 그래서 공대에서 많이 써요.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게 기계, 아까 말했던 기계, 건축, 생명화학. 굉장히 작은 놈 다루거나 굉장히 큰 놈 다룰 때. 이런 게 이제 생명화학 쪽이고 이런 게 기계, 건축 쪽이겠지. 맞죠? 전기 이런 데서는 잘 안 쓰고. 수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이해됐음? 자, 그런데 이런 수를 내가 아까 데이터 쫙 뽑아본다 그랬지. 어떤 기계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받는 힘을 쫙 눌러가지고 버티는 힘을 쫙 측정을 한다든지. 그 측정하는 기계에 나타내는 숫자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또 한눈에 들어오진 않아. 그래서 그런데 보통 사용하는 게 상용 로그입니다. 잘 봐. 상용 로그에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로그 안에 2.34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힘의 세기라고 쳐봐. 을 집어 넣어봐. 상용 로그에. 그럼 어떤 값이 튀어나와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더하기 로그로 바뀔 거고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 10의 4승은 그냥 4로 나올 거야. 그리고 뒤에는 아직까지 얼마인지 모르는 로그 2.34가 계산이 돼가지고 뭐 0. 몇몇 해서 툭 나와 있을 거야. 기계에. 뭐 어떻게 표현된다고? 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4, 하나는 0. 몇몇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러면 그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콘크리트 실험을 했어. 상용로에 넣어볼까? 2.34 곱하기 10의 제곱이 됐어. 2 더하기 로그 2.34.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른다 그랬지. 좀 이따 알려줄 거야 내가. 0.0000 몇몇몇몇 나온다 그랬어. 상이 또 있어. 실험을 빵 했는데 이번에는 2가 나왔고 0. 몇몇몇이 나왔어. 두 수 중에 뭐가 더 커? 즉 버틸 수 있는 힘은 누가 더 세? 이렇게 센 거 알겠지? 왜? 이 4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이 4가 뭔데? 10의 거듭제곱. 10을 몇 번 곱했니를 나타내는데 그게 10을 4번 곱한 게 있고 10을 2번 곱한 게 있어. 당연히 얘가 크겠지. 라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상용 로그의 용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수학을 다루다 보니까 명칭을 조금 설명을 바꿀 거야. 상용 로그에 넣은 얘네들도 뭐기 때문에 필수기 때문에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뉘는데 얘는 항상 정수야. 맞지? 왜? 10의 거듭제곱에 그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걔네가 나오니까 10을 곱한 횟수가 나오겠지. 또는 나눈 횟수가 나오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항상 정수야. 근데 앞에 있는 요 놈은 뭔지 알겠어 너네 이제? 요 놈은 어떤 수야? 유효수자 표현법을 따라가면 너네가 하나 만들어 보고 갈까? 자, 1, 2, 3, 4가 있대. 00이 있대. 사원아, 유효수자 표현법을 나타내봐. 어떻게 나타내면 돼? 그렇지. 1.234에다가 자, 0.00109가 있대. 하나 유효수자 표현법을 나타내봐. 그렇지. 1.09에다가 10에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요 앞에 수는 전부 다 어떤 놈이야? 너네가 지금 잘 맞추네. 다 1점 몇보다는 큰 놈이겠지. 근데 절대로 두 자리로 찍진 않지. 그 놈을 로그에 넣은 거야. 누가? 얘네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놈을 로그에 넣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소수 부분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흐름을 알겠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왜 내가 상용 로그가 바로 나오지 않고 유효수자 표현법을 따라왔는지 이 공대 오빠를 이해하겠니? 수학질 나온다, 그지? 그래서 상용 로그에 넣은 값이 n 플러스 알파 걸로 표현되면서 얘는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얘는 소수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은
어떤 뭐 실험을 했다. 데이터에 그 실험 기계에 바로 얘네들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딱 보자마자 대소 비교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거 딱 보자마자 하나는 5고 하나는 3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5짜리가 크겠지. 왜? 1점 몇, 2점 몇 이런 수에다가 맞지? 고작 뭐 차이가 10도 안 나는 수에다가 10을 5번 곱한 거랑 2번 곱한 걸 비교하는 거야. 당연히 5번 곱한 게 커지지.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할 요소는 바로 정수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정수 부분이 똑같다면 당연히 1점 몇에다가 10의 5승을 곱한 게 크겠니? 2점 몇에다 10의 5승을 곱한 게 크겠니? 당연히 2점 몇에 곱한 게 크지. 그 2점 몇은 어디 들어가 있어? 로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계산돼 있어. 그럼 이게 바로 저 2.34를 나타내는 값은 아니지만 로그에 넣어서 나온 값이지만 어쨌든 얘가 크면 큰 놈, 얘가 작으면 작은 놈이라고도 구분할 수 있겠지. 그렇게 대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공대에서는. 이해되었음? 자, 그럼 이제 결론 나갑니다. 그래서 너희 어쩌라고요? 수학에서 다룬 건 결국 이런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상용 로그에 넣어. 그때 요 놈은 뭘 나타내니? 즉 정수 부분이 n인데 그 n을 보면은 부분의 n을 보면은 뭐라 할 수 있어? n이라는 것은요. n이라는 것은요. 10을 곱하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근데 원래 여기 있는 수가 뭐였거든? 원래 한 자릿수였지. 얘들아. 한 자릿수에다가 10을 5번 곱하면 자릿수 몇 개 늘어났어? 5개가 늘어나는 거지. 하나 곱할 때마다 소수 좀 뒤로 당기니까. 그래서 5자리가 늘어났으니까 몇 자리가 돼? 6자리가 되는 거야. 즉 정수분 n은 뭘 나타낸다? 자릿수를 구할 때 n은 자릿수가 늘어난 만큼 그리고 원래 한 자릿수라는 의미로 자릿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정수분에다 1 더하면 답이에요. 이거 딱 보자마자 5자릿수, 3자릿수 하면 되는 거야. 누가? 로그에 들어가는 원래 수, 누가? A가.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질문을 할 거야. 문제에서. A라는 녀석의 자릿수를 구해볼래? 그러면 너희들은 상을 로그에 넣어서 정수분을 읽어서 1 더하면 답이라는 얘기야. 간단하지? 결과는 되게 간단하다 그랬지. 이상한 수를 막 줘. 그 수의 자릿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그냥 상을 로그에 넣고 정수분을 읽어서 1 더하면 답. 굉장히 심플하지? 알았지? 근데 지금 설명한 거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고? 정수분이 양수인 놈에 대한 얘기고 0 포함. 정수분이 음수가 되면 또 조금 다릅니다. 음수가 되면은 결국 어떤 놈? 밑에 두 놈. 어때? 로그 안에 2.34가 들어가 있고 10의 마이너스 1승이 들어가 있고 2.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요거 상로그 계산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그리고 정수분 뭐 나와요? 로그 2.34 뭐? 아직 계산 안 할게. 0점 몇 나올 거야.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보면 마이너스 한 자릿수 하면 되게 이상하지. 자릿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소점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야. 누가? 원래 2.34 뭐 이랬던 놈이 하나 내려간 거야. 어디 있어? 소점 아래 첫째 자리. 원래 있었던 2.34의 이 2가 소점 아래로 내려간 거야. 몇 번째 자리? 소점 아래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 음수가 되면 소점 아래 몇 번째 자리로 얘를 보내야 되는지를 말해주네요. 근데 여기에는 항상 아까 너희들이 잘 하더만 1이나 2나 3이나 4나 9 같은 걸 둡니다. 맞죠? 그놈 0이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n이 음수가 되면 뭐가 된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문제에 나와 있을 거야. 이 지금 내가 한글로 써주는 긴 말.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이번엔 n 플러스 1이 아닙니다.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글로 다른 것들은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요것만 아시면 돼요. 마이너스 1승일 때는 뭐다?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마이너스 1이니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마이너스 4일 때는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n승이면은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로 가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나요? 됐지? 근데 좀 이상하다. n이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n번째 자리라고 하는 게 좀 그렇다. 마이너스 n번째 자리인데 원래 의미는. 그치? 뭐 그거는 크게 신경은 안 쓸게요. 그냥 저 수를 바로 쓰면 돼. 음수일 때는. 이런 얘기야. 알았죠? 네. 끝. 여기까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의미 누구도 갑니다. 이거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머리 좀 식히고 나서 문제 좀 풀어볼까? 두 번째는 소수 부분이야. 잘 따라오네. 역시 공대 오빠 버전이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예전부터 상로그가 항상 고민이었어. 옛날부터. 왜냐면 요즘은 사실 교육과정이 없어라고 해서 내가 부담감을 떨어뜨려 주고 나서 시작을 하고 몇 개만 보여주면은 애들이 적당히 따라오는데, 옛날에 내가 강의 처음 할 때, 강사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땐 나도 그냥 일반적인 고등 수학처럼 가르쳤지. 애들이 일단 이 부분을 졸라게 어려워해. 지금 너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진짜 어려워. 그건 맞아. 그건 어려운 거 인정이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애들은 못 알아쳐먹어. 왜? 이거를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외워봐 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몇 개의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내가 처음으로 유수자 표현법을 어디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아니 대학교 때 나는 배웠으니까 그걸 써먹어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볼까 하면서 쓱 해봤는데 몇몇 애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나도 이제 표현 방법을 그나마 좀 바꾼 거거든. 근데 그 뒤로도 요즘까지도 계속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해줘봐. 수학 비슷하게도 해보고 공대 버전으로도 해보고 하는데 확실히 공대 버전을 애들이 쉬워하는 것 같아. 그나마. 대신에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문제지. 어쨌든 공대 오빠였고요. 자꾸 웃네. 자, 소수 부분이 뭘 의미하니? 알파라는 값 자체가 바로 뭘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그 알파는 로그에 들어갔을 때의 값입니다. 그러면 그 로그에 뭐가 들어갔니를 확인을 하면은 234, 2.34, 2.34, 2.34 바로 뭐야? 10의 거듭 제곱에 곱해져야 되는 그 2.34가 나오는 거지. 다시 한번 상용 로그에 넣어서 소수 부분을 보면은 그걸 가지고 상용 로그 값을 읽었을 때 로그 안에 들어간 놈이 바로 그 수가 10의 거듭 제곱을 곱하기 전의 수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소수 부분 알파가 지금처럼 다 똑같다라는 얘기는 로그 안에 들어간 숫자도 다 똑같다라는 얘기고 10의 거듭 제곱 앞에 곱한 수도 전부 다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뭐가 똑같아? 당연히 234, 234, 234, 234. 234라는 뭐가 똑같더라? 수의 배열이 똑같더라. 누구에 대한 수에? 원래 A에 들어가 있는 놈에 대한 수의 배열이 똑같다, 다르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알파 자체가 소수 부분이 크면 또 큰 수고 작으면 작은 수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너희들한테 이렇게 풀라고 할 거야. 자, 거기 들어봐. 너네 오늘 풀었던 문제야. 숙제로. 숫자는 좀 달라져 있을 거야. 너네 풀어왔던 문제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로그 23.4가 있어요. 그 수를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줄게. 1.234라고 쳐볼게 그냥. 이거 너무 234, 234니까 좀 그렇다. 1. 뭐 예를 들어서 678이라고 해보자. 알았지? 그때 너희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자, 로그에 23만 4천을 구해봐. 그때 너희들은 아마 여기다가 10의 거듭적을 곱하는 식으로 더했을 거야. 값을 구해봤을 거야. 또는 둘이 뺀다던가.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위에 거나 아래 거나 2, 3, 4,
2, 3, 4 수의 배를 똑같지. 그럼 뭐 하면 돼? 소수 부분 6, 7, 8 똑같이 쓰면 돼, 그냥. 그리고 앞에 정수 부분은 두 자리니까 1이지. 몇 자리야? 6자리니까 5 쓰면 돼, 그냥.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해져요. 그걸 위해서 나는 상으로그를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고요. 되겠어? 자, 다시 한번 가볼까?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거는 그냥 너무 예시니까 그냥 뭐 신경 쓰지 마. 쓰지 마, 어디다가. 자, 너희들 한번 해볼래? 로그에. 얼마야? 어? 6자리. 그렇지. 6자리니까 정수분 5. 어. 맞지? 그 6자리에 한 자리는 원래 한 자리였고 n은 거기다가 자릿수를 추가시켜준 정도. 원래 한 자릿수에다가 5번 추가해야 6자리 되잖아. 됐음? 됐음? 그럼 이거는 5자리죠? 정수분은? 그리고 수의 별을 보니까 2, 3, 4죠? 쟤랑 똑같다란 얘기죠? 소수분 뭐로 써주면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 얘기야.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심플하지? 아직은 쉬운 거 맞아.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지. 자, 그러면 원래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하나만 풀어보고 가자. 자, 문제를 잘 봐. 로그 2는 1.414야. 그때 2의 20승은 몇 자리 수니? 를 물어봤다 치자. 풀어보세요. 잘 봐요. 내가 아까 보면 뭐 하라 그랬어? A에 자릿수를 물어보면 A를 상용 로그에 넣어서 정수분을 읽어주면 되고, 정수분을 읽을 때 정수분에다 1 더하면 자릿수입니다 라고 결론을 얘기했잖아. 그거야. 2의 20승이라는 놈에 대한 자릿수를 물어보니까 2의 20승을 상용 로그에 넣으면 돼.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얘는 20 곱하기 1.414잖아. 맞죠? 근데 1.414 맞나? 루트 2가 1.414 아니야, 근데? 그지? 왜 1.414라고 했지, 내가? 로그 이거 얼마더라? 까먹었어. 이게 어딨지? 수트? 사용 로그. 미안해, 얘들아. 답 다시 내자. 로그에는 1을 안 넘어가죠? 0.3010. 루트 2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0.3010. 자, 어쨌든 맞게 계산했을 거니까 참아. 그 신경 쓰지 마. 그 인상 쓰지 말고. 알았지? 인상을 확 써버리네. 자, 어쨌든 그래서 로그의 20등. 그럼 뭐라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어쨌든 계산 맞으면 됐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 맞아. 어쨌든 그렇게 계산했으면 맞다 이거지. 이걸 잘못 준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건. 이건 뭐 항상 문제 주어지거든. 0.3010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째려보냐? 자, 어쨌든 그래서 뭐다? 로그 2. 맞지? 로그 얼마? 0.3010. 얼마야? 6.02. 상록을 계산했으니 이제 누구를 보면서? 정수분을 보면서 답해주면 되는 거지. 몇 자리? 7자리. 됐죠? 끝.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뭐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 갑니다. 이번에는 요로 가볼까? 자,
아까처럼 로그 2가 0.3010, 로그 3이 0.4771 이라고 할 때, 이 새끼. 2에 200승 나누기 3에 300승. 자, 얘는 몇 자릿수인지 구하거나 혹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게 나타나는지 구하시고요. 두 번째, 5에 125승. 또 몇 자릿수인지 구하거나 혹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게 나타나는지 구해보세요.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둘 다 결국 자릿수를 구하세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나온지를 구하세요 하면은 뭐 하시면 됩니다. 사용록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사용록에 넣자, 바로. 맞죠? 자, 사용록에 넣자. 그럼 뭐야? 200 곱하기 0.3010 마이너스 300 곱하기 0.4771 이런 불편한 계산을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됩니다. 나는 계산을 해왔어요. 하하. 마이너스 양아치 마이너스 82.93이 나왔을 겁니다. 맞죠? 맞죠? 자, 얘들아. 소수점의 몇째 자리? 창원아 몇째 자리? 그리고? 아니, 네 답을 보면 되잖아. 83입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여드려봐. 내가 분명히 정수 부분이 음수면은 그대로 쓰라 그랬지. 근데 82, 마이너스 82가 정수 부분이야? 아닐걸? 정수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소수 부분이 문제야.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근데 너네가 이거를 마이너스 82로 읽었다는 거는 마이너스 82 마이너스 0.93으로 바라봤다는 얘기야. 이게 소수 부분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3 플러스 0.07로 가야 돼요. 요거 하나 작업해야 됩니다. 음수일 때는. 알았죠? 그래서 정수 부분을 읽어주면 뭐야? 마이너스 83이라서 83번째 자리예요. 소수점 아래 83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요연석 간다. 여기서도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래서 너희 조금 오래 걸렸을 거야. 얘도 상록에 넣어요. 125 로그 2 5. 근데 여기서 로그 5가 있어 없어? 없거든. 사용 로그에서 로그 5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안 줄 거예요, 너희들한테도. 그럼 로그 5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상용 로그에서의 5는요, 5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2분의 10이에요. 그래서 얘는 125에다가 1-0.3010으로 계산해줘야 돼. 0.6990. 그래서 125랑 곱해주면은 87, 88, 87.375 나온대. 됐음? 그래서 몇째 짜리다? 88자리의 수입니다. 라고 구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창뜨니? 자, 로그 5는요, 로그 2분의 10으로, 즉 1-로그 2로 항상 읽어주세요. 상용 로그에서는. 아시겠죠? 됐음? 자, 자릿수는 한 요 정도 앞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번에는 아까 했던 거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뭐요? 이거는 빨리빨리 구해버릴게. 그래서 이제 로그에 아까 내가 계속 숨겨왔던 거, 로그 23.4 이 값이 1.3692야. 오케이? 자, 너희들이 값을 구해봐. 로그에 x를 구해봤더니 4.369가 나오는데 x를 구해보세요. 두 번째, 로그의 y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630발이 나오는데 y도 구해보세요. x, y 찾아봐. 시간은 딱 1분. 그래서 이제
로그에 들어간 x가 그 값이 4.369이란 걸 보니 첫 번째 369이란 걸 보니까 어때? 얘랑 x는 수의 별이 똑같을 거야. 누구랑? 2, 3, 4랑. 그런데 정수 부분이 4라는 얘기는 자릿수 몇 자리? 5자리. 그래서 자릿수 맞추기 위한 빵빵 더 붙이면 돼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음수. 음수 값은 항상 조심해서 읽어줘야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0.369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읽어주자? 파란 색깔. 소수분이 0.369이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걸 보면서 아 분명히 누구도 y도 분명히 어떤 수일 거다? 2, 3, 4라는 수의 배열을 보일 거야. 근데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로? 두 번째 자리로 그 녀석을 보내버려야 돼. 그래서 0.0234. 됐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 자, RPM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제 화면 좀 킬게.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어디를 볼 거냐면 자, 너네 그 책으로 여기 있다. 바로 찾았다. 요거 찾아봐. 몇 번이야 이거? 208번? 208번 풀어보세요. 갈게요. 자, 최고절 숫자 구해봤어, 근데? 구해봤어? 차원이 어떻게 구했어? 너요? 잘. 일로 와. 어머니 뽑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잘. 열심히 잘. 똑같은 거 아니야? 일로 와. 대가리 대. 줘. 가자. 로그 3이 주어졌을 때 6의 20승의 최고자리 숫자. 자, 최고자리 숫자는 잘 기억하세요. 얘는 n 정수 부분을 구하는 거야? 알파 소수 부분을 구하는 거야? 유일하게 소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잘 봐. 최고자리 숫자라는 거는 만약에 어떤 수가 23,405, 6, 7, 8, 9라는 수가 있다 치자. 최고자리 숫자면 답은 뭐야? 2잖아, 2. 그러면 얘는 유효 숫자 표현법을 굳이 따라간다 치면 누구로 구하는 거야? 얘로 구하는 거잖아. 상용 로그에 넣어버리면 n이 아니라 알파가 구매를 하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뒤에는 너무 궁금 안 궁금? 안 궁금. 우리는 얘만 알면 돼. 맞죠? 그게 이것만 알면은 사실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간다. 근데 로그에 넣어서 구할 거거든. 그럼 얘도 로그 2랑 로그 3이랑 비교해서 안에 있는 놈, 로그 안에 있는 놈들끼리 비교하면 이점변시겠구나 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자, 대략적인 흐름은 알았으니 문제 제대로 한번 풀어볼게. 그래서 최고절의 숫자를 구하고 싶다. 그럼 뭘 하면 된다? 역시 이번에도 상용로그를 구하면 돼. 상용로그에 넣었어요. 6의 20승을. 계산합시다. 20 곱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 0.7781. 20을 곱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15.562. 562. 맞죠? 만약에 자릿수도 같이 물어봤다면 답은 16자리, 16자리. 근데 지금은 그건 안 물어봤고 최고자 숫자 구하려면 누굴 봅니다? 소수 부분을 바라보자. 뭐야? 0.562. 0.562는 도대체 로그 안에 어떤 놈이 들어간 녀석일까? 를 두 개의 정수 다 들어갔을 때의 로그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0.562는 0.301보다 크지? 0.4771보다도 크지? 로그 5는 1마이너스 로그 2 0.6990 보다는 작네. 로그 4 해야 되구나. 로그 4는 0.6020 보다는 작네. 그러니까 얘는 로그 3 0.4771이랑
로그 4, 0.6020이랑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어떤 수다? 3점 몇이었을 거고 그놈에다가 10을 15번 곱해서 만든 놈이야. 즉 답은 3이야. 3.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 다시 한번 쓱 하시고요. 다 된 사람은 지금 내가 써주는 문제 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뭐냐면 저 로고 2개 나와 있으니까 저거 써 그냥. 알았지? 뭘 구하냐면 3의 30승의 자릿수. 왜 저래? 자릿수와 최고 자리 숫자를 모두 구하시오. 이기. 예, 30승. 어휴. 자, 쉽죠? 잘 따라온다. 야, 이거 한 번 보여주고 잘하는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자, 간다. 일단 자릿수를 물어보든 최대의 숫자를 물어보든 상으로 넣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넣었어. 30 0.4771 계산하면 됩니다. 맞죠? 얼마 나와요? 14.313? 3에서 맞는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4를 보면서 뭐예요? 15자릿수 0.3의 3을 보면서 힘 빼는데 그냥 선수야. 하나도 목소리 힘이 없이 뭘 열심히 할게요. 0.313을 보면서 로그 2개 사이에 있습니다. 그때 로그 2, 0.3010보다 조금 크죠? 됐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겠네. 얘는 분명히 뭐다? 2점 블라블라. 답은 2 하고 끝. 쉽지? 근데 쉽지? 이게 다야. 애들이 근데 이걸 어려워한다고. 와, 그래가지고 교육과정이 사라진 거라고. 물론 아직까지 나오지만. 이해됐죠? 자,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딱 2가지 유형 남았습니다. 누구누구 남았냐면, 자, 다시 앞으로 가볼까? 있나? 뒤에 있나? 앞에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다.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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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나 보다. 다시 뒤로 갈게요. 어딨냐? 여기 있다. 자, 유형 18번. 그대로 봐요. 잘 봐.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x에 대하여 로그 x와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자, 별 붙여놔라. 뭐 할 때? 소수 부분이 같을 때. 근데 내가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기억나? 소수 부분을 쓸 때는 언제? 최고자리 숫자 구할 때. 만 유일하다 그랬어. 얘는 대놓고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소수 부분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는 얘기야. 소수 부분 없이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키. 어떻게 갈 건데요? 로그 x를 써봐. 뭔데? 뭐 저기서 1점 몇 해도 된다. 1 더하기 얼마 얼마 해도 되는데 그러지 마. 1 더하기 n 더하기 알파로 갈 거예요. 그러면 로그 x분의 1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니까 정수분 바뀌겠지. 맞지? m으로 가. 그리고 소수분 똑같으니까 뭐야 얘는? 알파 쓰면 되겠지. 자, 내 맘대로 소수분 알파 썼어. 근데 알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알파 안 쓰고 싶어. 둘이 뭐 하고 싶어? 그렇지. 그거야. 그러면 얘는 좌변은 2로그 x가 되는 거야. 그때 우변은 이제 뭐 됐어? n-m만 남았지. 근데 내가 nm 1 뭐 이런 거 쓰라 그랬어? 쓰지 말라 그랬어? 쓰지 말라 그랬어. 맞지? 왜? 결국 그게 뭐다? 결국 정수라는 사실만 알면 돼. 그래서 너희들은 처음에 나와 있는 이 x의 범위를 보면서 로그 x의 범위를 만들어 두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2로그 x의 범위를 만들어줘서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 정수 찾아주면은 딱 하나 3 나오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되나요? 그래서 x만 보면 뭐야? 10의 2분의 3승이야.
물론 지금 x의 제곱으로 보니까 10의 3승. 답은 3번이겠죠.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되었나요? 이런 또 쌩까네. 됐죠? 예. 다음. 아, 빨간색 분필 몇 개를 부러뜨린 거야. 짜증나 죽겠네. 자, 소수분해 같을 때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자, 하나 더 있어. 그럼 이번엔 뭔데요? 이번에는 217번입니다. 이번엔 너희들이 풀어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갑니다. 자, 볼래? 자, 이번에도 비슷해. 얘랑 비슷하게 갈 거야. 자, 갑니다. 정수 부분이 2예요. 이거는 뭐지? 좀 이따가 고민할게. 로그 x의 소수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분이 뭐가 돼? 합이 1. 같다라고 한 적은 없다, 그치? 자, 간다. 로그 x와 로그 루트 x에 대해서 갑니다. 자, 그때 얘 정수 부분이 2라고 해서 2 더하기 쓰지 마세요. 알았죠? 그게 더 어려워. 그냥 n으로 가. 소수 부분은 알파. 얘는 정수 부분 바뀌었겠지. 소수 부분은 몰라. 달라. 근데 둘이 더하면 뭐 된다? 1. 그럼 뭐 하고 싶어, 도식을? 당연히 더하고 싶고 더해주면은 이거다, 그치? 그때도 마찬가지야. 뭐 나와? n이 중요한 게 아니고 m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수 더하기 정수 더하기 정수가 됐기 때문에 이 결과가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럼 도대체 이건 어디다 쓰는데요? 로그 x의 정수분 2라는 거는 로그 x의 범위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는 얘기라서, 오케이? 2분의 3 로그 x의 범위를 구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2분의 9보다 작다 를 만족하는 정수 찾아봐. 뭐 있어? 3 있고 4 있다, 그치? 어머, 그럼 이번엔 두 개니? 자, 간다. 만약에 이게 나오려면 로그 x는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오거나 3분의 8이 나와야 돼요. 맞죠? 여기서 답 나왔어. 자, 간다. x는 뭐야? 10의 제곱이거나 10의 3분의 8승이야. 둘 중에 누가 답이야? 둘 중에 누가 답이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상원아,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왜 앞에 건 안 돼? 정수빈인데요? 이거 로그에 넣으면 2잖아.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 앞에 거야, 뒤에 거야? 그러게요. 뒤에 겁니다. 왜 앞에 건 안 되지? 그렇지. 소수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거는 하나가 0이 되는 순간 깨져. 둘 다 0이 아니어야 돼. 하나가 0이면 다른 하나는 1이야? 1을 소수 부분에 부를 수 없잖아. 그게 안 되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탈락입니다. 자, 이거 하나가 좀 달라졌다. 소수 부분의 합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소수 부분은 뭐든 아니다. 0은 될 수 없다.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면 될 거예요. 알았죠? 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답 3분의 2. 네. 뭐가 왜지? 개판이라는 거죠. 운이지 뭐. 틀리게 풀어지면 답 맞는 경우 가끔씩 있잖아. 다 우연이지 뭐. 뭐라고? 왜지? 자, 어쨌든 됐나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자. 상용로그 다 끝났나? 상용로그 다 끝났네. 자, 실생활 활용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 자, 옆으로 갑니다. 자, 별표 치세요. 이유형. 자, 몇 번을 풀까? 220번 풀까? 221번 풀까? 오늘 마지막 문제. 아니면 여기까지 할까? 창호에 손 들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상용로그 활용 문제. 요거 유형 21번 문제 별표 쳐놔. 오케이.
지금 원래 다른 반들은 웬만하면 했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해봐도 될 것 같아. 지수에서 했던 활용 문제들, 로그에서 했던 활용 문제들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대신에 상로그라서 조금 몇 가지가 달라질 뿐이야. 알았죠? 유형 21번 별표 쳐놓고요. 상로그의 활용 문제는 진짜 좀 중요합니다. 잘 봐두세요. 지수로그보다 중요한 게 상로그의 활용입니다. 알았죠? 자, 별표 쳐놓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